자, 그다음 예산의 원칙에서 그다음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우리 책 13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뭐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원칙 이 부분은 13페이지. 우리 책 13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예산원칙이었고 우리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산원칙입니다. 16조 13페이지 16조. 이건 제명적인 개념만 좀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3페이지. 16조 예산원칙 어떻게 됐습니까? 이 16조 1에 의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의 원칙, 국가 부담의 최소의 원칙 이렇게 불려요. 그냥. 그렇죠? 자,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조세 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는 원칙. 그다음 예산 과정의 투명성, 예산 과정의 국민 참여 원칙. 그다음 정부는 성별 영향, 성인지 보고서 같은 걸 내야 된다, 성인지 예산 같은 걸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인지 예산이 어떤가요? 성인지 예산이?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남녀가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골고루 남자나 여자나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뒤에 성인지 예산 나오지만 간단히 먼저 설명해 버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휴게소 가봤죠?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화장실에 진풍경이 있죠? 화장실 보면 남자들은 줄을 서야 안 서요? 화장실 갈 때. 줄 안 서죠? 근데 여성들은? 왜냐면 여성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 구조상 어때? 남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러 명이 줄줄이 해서 볼일을 볼 수 있겠지만 여성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하나 칸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남성들이 서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술을 훨씬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개면 여기는 20개 정도 돼야 뭐 할 수 있겠어요. 여기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줄도 덜 서고 원활하게 이렇게 화장실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실제로 이걸 그럼 지을 때 어떻게 돼? 성인지 예산에 입각에 잔다면, 여기가 남자들이 10개 정도 있다면, 여기는 20개 정도는 지어줘야 어느 정도 이 실질적인 평등한 예산 집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효과들 다 검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는데 보여주는데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뒤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 예산이 실제로 말로만 들은 것보다는 실제 어떤 것들 보는 것이 더 나아서 20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20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 20페이지 이게 보고서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농림수산부에서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서를 짰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이런 게 나왔고 특히 다 1, 2, 3, 4, 5에 다 성인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3번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반가로 3번 청년 농업 영농 정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하면 여성도 있을 거고 남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무엇과 관련된다면 양성과 관련됐을 경우는 이 성인지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페이지 보니까 자, 사업 대상자 여성과 남성, 사업 수혜자, 예산 현황, 거기 분석 결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짜요. 여기에 관련된다면. 다시요. 뭐 교육,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방금 같이 청년 예상했을 때 남녀 문제가 있겠잖아. 그럴 때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했는지 현황도 보고하고 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거기 같이 자 분석 결과 같은 경우도 사업 대상자 분석 결과 같은 걸 다 해서 성과 목표까지 이렇게 보고서를 내. 그러면 자 여기 8페이지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예산서를 내잖아. 내는데 뒤에 같은 보고서도 또 하나 돼. 그거 낼 때. 그걸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자 그다음 5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6에 또 하나 추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라.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켜라. 조세지출 성과를 제고해라. 투명 예산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 참여를 제고해라. 그렇죠? 그다음 성인지 보고서 성인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짜라. 그렇죠? 여섯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여기 어떤 거 온실 감축에 미치는 효과,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전부 다 보고서 형태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다면 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이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최근에. 국가재정법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까지 보고서를 내야 돼. 아까 농림축산사업부의 어떤 부서가 온실가스와 관련된다 그러면 온실가스 현황이나 대상자가 현황 또는 이 분석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목적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빼봤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원칙 내용에서 다시 그걸 빼서 규정을 빼서 한번 재정 건전성, 국민 부담 최소화, 재정 지출 및 조세 지출 성과 제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빼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5번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효과 평가와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반영,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이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까 안 풀었다고 말씀하신 18페이지에 29번부터 자 29번 풀어도 됐었는데 일단 통일성의 원칙, 사전의결 원칙, 한정성의 원칙, 사회계획 원칙, 단일성의 원칙, 다원적 절차 원칙, 시기 신축성의 원칙 중 행정부 위의 예산 원칙은 사업계획의 원칙, 다원적 절차 원칙, 시기 신축.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건 다 행정부죠. 행정부 위의 원칙들은 29번 그렇고 30번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 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재정의 지속, 이건 없었죠. 지속 가능성 확보는 없었죠.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도 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추가 경정
31. 추가 경정 예산, 예비비, 준예산, 예산 총계주의 중 헌법에 규정된 국가재정제도가 아닌 것은 예산 총계주의. 선생님 아까 헌법에 규정된 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걸 이야기했었죠. 예산 총계주의는 자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어. 국가재정법. 그다음 32번 할차인가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예산 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사와 예산 성과급 지급,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에 대한 제한. 너무 많네. 세계 인이요금 일정 비율의 공적 자금 및 상환 의무화, 국가 채무관리 계획 수립, 국가 보증 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국세 감면의 제한, 재정 정보연 유례 이상 공개 의무화,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 제도, 예산 기관 여유 재원의 상호 전출입 중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란 건 뭐야?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면 안 되죠. 적절히 자기 조세만큼 지출을, 그래서 균형 재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강화 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추가 경정 편성을 너무 많이 하면 건전성이 악화되겠죠. 그다음 세계 잉여금은 일정 비율의, 세계 잉여금은 끝나고 나서 남은 거야. 잉여. 세금이 남는 걸 뭐라 그래? 세금을 30억 걷었는데 20억밖에 안 써서 10억이 남았어. 그랬을 때 공적 자금을 먼저 상환해라. 그럼 건전해지겠죠. 그 다음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 국가 보증 채무 부담에 국회 사전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돈 못 쓰게, 국가가 채무 지는 것을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것. 국회 동의 얻으려면 야당 동의 다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국세 감면, 너무 국세를 감면해주면 들어올 돈이 없어지잖아. 국세 감면에 제한, 법률안 재정 수요 추계제도. 그쵸? 그래서 법률안을 제정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갈지를 첨부해서 주라. 추계해서 주라. 그쵸? 그럼 내가 국회의원들 무작정 법률만 하지 말고 이거 법률 시행하면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라. 이를테면 7세 이상 노인에게 30만 원, 50만 원 지급, 이런 법률안을 냈다 그러자.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 어디서 어떤 돈으로 할 거고 이런 것들까지 다 뭐해라? 제출해라. 추계를 제출해라. 그쵸? 그렇게 법률안 제정 서요 추계제도인데, 그럼 이것도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무작정 남발하는 예산을 남발하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게 길었죠? 길었는데 여기까지. 어때? 15번부터 18번까지 안 했다고요? 그래요. 15번부터 다시 해봅시다. 그럼 15번부터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이 예외에 관한 규정에서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계되는 경비 및 이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다음 국가 한정성의 원칙일까? 자, 국가재정법상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에서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현물 출자는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국가재정법상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에서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맞죠? 아까 전대. 국가재정법상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에서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 자,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원래는 어떤 거 완전성에 대한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였죠. 근데 몇 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예산 총계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거 물어본 거야, 그거. 자, 그걸 우리가 저는 페이지에다가 옮겨 놓을 때, 원칙 중에서 원칙 페이지 보면, 자, 원칙 페이지 보면 8페이지 고전적 예산 원칙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8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8페이지 제일 밑에서 고전적 예산 원칙 제일 밑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대가를 예산에 포함한다. 즉 한정성 원칙의 예의가 아니다. 원래는 2014년도까지는 뭐였는데? 예였는데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금방 알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알겠어요? 대강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시면 자, 그다음 이제 예산의 종류 쪽으로 가봅시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예산의 종류는 원래 거기 이제 공공 부분하고 공공 부분에는 한 나라를 경제를 가장 크게 나오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자, 우리가 재정할 때는 주로 이제 공공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공공 부분은 다시 일반 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눈다 그랬죠. 일반 정부는 다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통 예산 또는 재정할 때는 주로 어떤 부분만 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공기업이 제외됩니다. 재정할 때는 공기업이 제외됩니다. 그냥 일반 정부를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쌤 재정에는 다시 21페이지 위로 보니까 재정에는 자 공공기관이 제외돼서 어떻게 돼 있어? 중앙정부 재정에는 예산하고 기금으로 돼 있죠.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 재정할 때는 순수하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만 이야기하니까 중앙정부하고 뭐가 있겠어? 지방정부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예산과 기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기금은 무슨 원칙의 예의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 완전성의 원칙, 총계주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 수입과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원칙의 예의가 되겠죠.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일반 재정이 있고, 그 다음 특히 지방정부는 교육재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예산 이렇게 포함되는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니까 좀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 특이하다는 것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 분야를 다뤘지만 재정이라고 할 때는 공기업은 포함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은 일반적으로 재정을 할 때는 예산과 뭘로 나눌 수 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 중앙은 예산하고 전체적인 예산하고 뭐하고
기금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지방은 특이하게 일반 예산이 있고 교육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재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교육감들 다 뽑잖아. 그래서 교육 재정이 있다. 일반 재정은 뭐하고 똑같아. 중앙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냥 뭐하고 일반에게 예산하고, 역시 예산하고 기금이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뭘로 돼 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다. 여기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교육비는 특별회계 형태로 돼 있고. 이해는 됐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일반회계부터 내용 봅시다. 일반회계는 거기 22페이지 보면 23페이지 올라가서 봅시다.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정부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재정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로서 국가의 일반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면 가정의 거의 모든 사업 활동들을 다 뭐하는 거 적어 놓는 게 일반회계. 그래서 세출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므로 정부 전역적인 업무는 주로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회계는 어때? 수입은 조세 수입으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은 일반회계에 속한 정부 수입은 특정 세출을 위해서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국고에 규속된 이후 제출로 이루어진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 운영된다 그랬죠. 자, 근거는 자, 반드시 거기 있다시피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별회계에서 근거에서 제일 뒤쪽에 뭘로 일반회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뭘로써? 법률로서 동그라미. 그래서 특징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별회계는 단일의 원칙이 예죠. 그 다음 통일의 원칙도 예죠. 특정한 이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아요. 절차는 예산 편성 심의 집행 절차, 결산. 예. 그 다음 특별회계는 기업 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로 나눠질 수 있겠고. 자, 기업 특별회계는 일반 행정활동과 정부활동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정부활동. 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 쭉 나왔는데. 예. 어떤 거요? 일단 특별회계는 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거기 기업 특별회계는 써져 있죠. 그 다음 가나니까 다 한번 봅시다. 이건 오타네. 예. 기업 특별회계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 뒤에 현재 기타 특별회계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예. 나 밑에 있는 이는 사실은 이 나와 연계해서 계속 써줘야 되는 거고, 이 동그라미 2가 다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특별회계는
뭐 우체국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를 좀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져왔으면 좋겠고 안 가져왔으면 또 어쩔 수 없고 안 가져왔다.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꼭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어디냐면 우체국 같은 경우는 거의 특별회계로 많이 짜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뭐 이런 것 쪽이 있죠. 거기 한 장 넘겨서 24페이지 위에 보니까 우체국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에 현재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환경개설 특별회계. 장점은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부가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 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 그 다음 해당 기관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극한하게 사용함으로 재정의 칸막이 현상, 그러니까 다른 데 못 쓴다는 거니까 칸막이 현상, 재정의 경지성 또는 회계가 복잡해지기, 특별회계가 많을수록 복잡해지겠죠. 그럼 이중으로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상호간 전출과 전입, 즉 내부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설 뭐 있는데 한 번만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별로 크게. 자, 특별회계. 제가 특별회계 예시를 가져온다면서 안 가져왔어. 일단 뭐가 있다? 특별회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는 어떤 거냐면 우체국에 예금하는 것은 거기에다만 써. 다시 우체국과 관련돼서 예금하는 것들을 특별하게 수입으로 우체국 예금인데 해서 거기에다만 활용할 수 있다. 국고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체국이 은행 같은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차금융은 당연히 자기들이 한 거 거기다 예금한 사람에게 당연히 뭐 하는 거 이자도 주고 다시 되돌려주는 거 당연하죠. 거기다 쓰는 거 당연하죠. 근데 국가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거짓말 어디다 넣어야 돼. 국고에다 넣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뭐 하려고. 원래 의도는 이렇게 뭐 유체금 특별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하려고 그러냐면 조금만 들어봐야 돼. 특별회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 좀 알려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른 우체국은 아무리 모여한 지역도 뭐 산촌이나 소위 말하는 깡촌 같은 데도 다 있죠. 그런데 은행에 있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우체국은 아주 전국에 있잖아. 전국에 다 있잖아. 골고루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의도는 막 도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뭐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금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우체국은 국가죠. 국가니까 국고 수입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자 주고 또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은행 같은 역할을 거기서 해줘 그냥.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안 가? 국고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 물론 그게 미안해요. 국고에는 가는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거에만 쓰죠. 다시 그 돈을 그대로 갖다가 그거에만 쓰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 회계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국고에는 들어가는다. 그 다음 거기
기금은 예산 원칙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이다.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사업 운영상 필요할 때 법률로서 정하는 때만 특별한 기금, 뭘로 정할 때만? 법률로서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그 뒤에도 중요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냐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죠.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기금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기금을 예산 외로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제약이 많은 예산보다는 기금이 설치 운영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금은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죠? 아까 통일성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수정 수익을 특정 목적에 써서는 안 되죠. 그 위배되고. 그 다음 단일성하면 일반회계 하나여야 된다 그러는데 기금이라는 게 또 하나의 회계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정부는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기금의 기금 운영 계획안과 기금 결산에 대해서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심의결하도록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금이 그런 이 쌈짓돈이었어. 그 중앙관세 장들의 쌈짓돈 해놓으면, 왜냐하면 국회에 심의 의결을 안 받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잖아. 예산을. 그다음 기금은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걸로 운영할 수 있어요? 출연금 같은 걸로 운영해, 기금은. 특정 기금은. 그래서 예산과의 차이 좀 봅시다, 밑에. 기금과 예산이 다른 점은 예산이 회계연도 내의 세입이 그에 모두 지체된 데 반해서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해 남은 자금을 계속 적립해 나간다는 것. 그럼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더 강하다는 점. 옛날에 뭐 일자리 보증기금 이런 거 만들잖아.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기금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그 어디에 쓰는 거야? 일자리 만드는 데만 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출연해서 나중에 이윤이 올라가면 이윤을 나눠주니까 그렇게 출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기금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고, 기금 운영의 특징. 자, 거기만 좀 봅시다. 기금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범위하면서 해체할 수 없는 수요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고, 주요 항목 지출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20-30% 범위 안에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에 집행할 수 20-30% 안에서 있다. 금융성 기금 외에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의 20%, 금융성 기금은 30%에 의해서 변경. 그러니까 이전 보니까 세출이 보통 특별회계를 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할 때 훨씬 뭐 하겠어. 30%는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신축적이겠죠. 그래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밑에 있는 것처럼 효율성, 신축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변경을 허용해 준다.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은 거니까. 기금 운영은 거의 대부분 절차는 똑같습니다. 예산하고. 자, 여기면 그래서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국회에 제출해야 하네요. 회계연도 게시 120일 예산하고 똑같죠. 나중에 또 계속 이거 나옵니다. 그다음 기금의 결산까지도 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 숫자 한번 봐두시 바라고. 기획재정부 장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 기금에 관해서 그 운영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3년마다
전체 재정 체계를 고려해서 기금의 존재업을 평가해야 된다. 그 밑에 이제 기금의 종류, 기금의 수 나왔는데만 그건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 다음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그 차이가 거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금부터 하고 통합재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아니, 기금이 아니라 방금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다시요. 우리가 지방재정은 일단 빼고 중앙재정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예산과 기금이 있고, 자, 예산과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당연히 일반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기금. 그렇죠?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만 하고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반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법률로서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죠. 우리나라 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도 일반회계 꼭 알아두십시오. 들어오는 돈도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 예산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설치 요건 중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할 처리가 필요가 있을 때 경우도 포함한다. 아까 이 특별회계 설치해야 될 경우가 이야기 됐었죠.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특별회계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이때쯤 맞출 수 있겠죠? 통일성이나 단위성. 통일성과 단위성의 원칙에 의해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금은 국가의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맞죠?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말이 안 되죠?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6번. 자, 6번이 왜 X인지 알겠잖아. 그쵸?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뭐 하려고? 서로 연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7번. 일반 회계 예산의 집행 절차는 합법성이 입각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회계나 기금보다는 훨씬 통제성이 강하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예산 집행부터 재량을 억제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자, 다시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 없어? 자율성이 있죠. 그래서 기준점이 일반회계니까 재량이 예산 집행부서 재량을 어느 정도 뭐 한다? 확대한다 그랬죠. 확대해서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특별회계 제도는 예산 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특별회계는 단일의 원칙에 위배되죠. 예외죠. 특별회계는 행정각부 명령으로 아까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별회계 제도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거 맞죠? 특별회계 제도는 예산 제도가 단순해지므로 예산 제도가 단순하면 일반회계 하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틀렸죠?
여기까지 일단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봤고, 그 다음 14, 15, 16, 17은 이제 일반적인 재정에 관계된 거라. 자, 그냥 합시다. 14번.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서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 조세 수입이라고 그랬죠? 일반 회계. 재원하고 세출은 국가 사업을 위한 기본적 경비지, 맞죠? 일반 회계. 15.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서 실질적인 정부 총 예산 규모를 여기가 중요해. 실질적인. 그냥 전체가 아니라 중복된 걸 빼는 게 실질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뭐에서? 총계에서 중복된 걸 빼는 걸 우리가 순계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빼려면 중복된 걸 넣어야 돼, 빼야 돼, 우리 쌤. 당연히 빼야 되니까, 자, 이 예산 순계 기준보다 총계 기준이 거꾸로 된 거죠. 16번.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서 중앙관서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에 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그 신설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된다. 맞죠? 특별회계. 자, 그 다음 17번.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서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의 항목을 포함하지만, 그렇죠? 세입세출의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제외된다. 맞습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재정 할 때 좀 보긴 볼 건데. 자, 몇 페이지? 16, 오늘 나눠드린 거 10페이지 보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통합재정 바로 해요. 그때 한번 다시 풀겠습니다. 바로 뒤에 통합재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18번. 우리나라의 정부기금은 세입세출 내에서, 아까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산 외니까 세입세출 예산 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기금 5조 봐봐. 10페이지 기금 5조에 지나게 돼 있는 것 예산 외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죠. 기금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기금은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 말이 안 되죠? 아까 기금도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죠? 심의결 거친다고 돼 있고,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밑에 절차에서 보니까. 2001년부터 국회 심의를 거쳐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말하는 건 여기에 나온 기출지문 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문도 있지만 지문들이 중복돼서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기금에서 기금 운영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건 예산이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전부 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요. 이래야만 국회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돼야만 특별회계에 대한 이 특별회계안이 의회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부기금에서 기금은 법률로서 설정. 기금 법률로서 설정. 여기까지 맞죠?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 활용 말이 안 되죠. 이게 출연금 부담이 기금의 재원이죠.
자, 그건 틀렸고.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차원에서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의 기초에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조세는 쌤 여기 벌금이나 과태료는 조세야 아니야? 조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은 돼. 이게 세외 수입으로 수입이 돼. 수입. 자, 쌤 우리나라는 자 세금 걷는 건 이제 알겠죠? 근데 우리가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는 거, 과태료 이거 어디로 가겠어? 국고로 입금돼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다 이름 붙여야 되겠잖아. 조세라고 하면 안 되잖아. 조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세외 수입, 세외 수입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 그럼? 조세가 벌금과 과태료 포함한다가 아니죠. 포함하지 않지만 수입은 수입입니다. 22.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조달하는 재원에는 수익자 부담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아까 우리가 봐봐. 수익자 부담금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우리가 수익자 부담금을 실현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수익자 부담금이 대표적인 게 목적세에 있어서 많이 실현된단 말이야. 아까 목적세 도로 누가 이용해? 스님들은 이용 모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용한 사람이 수익자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 도로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내면 이 이용료는 어디에만 쓰여? 도로 개보수에만 쓰인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이게 이제 수익자 부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금이야.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과 여기서 돈 내는 거 편익. 그러니까 편익할 수 있겠죠. 이것에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자 부담 이제. 그 다음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서 국공채는 자 쌤들 알다시피 국채와 공채는 몇 년에 걸쳐서 갖게 되는 거죠. 쉽게 해서 빚이죠. 자 여기 봅시다. 무슨 고속도로 한번 뚫리면 좋겠어. 그래 KTX 여기 인천에 요즘 KTX 생긴다 그러니까 인천하고 뭐 일단 부산이나 저기 뭐 목포랑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SOC 사업이야. KTX 이렇게 사업인데 이 사회 간접자본 사업이야.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공채를 발행했어. 국채나 공채를 발행했으면 그 돈은 10년 만기, 그럼 10년 동안 이렇게 쭉 나누어서 갚는다는 거죠. 또는 뭐 20년 만기면 20년 동안 한다면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 있겠어, 없겠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지. 올해 다 갚은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뭐 한단 말이야. 돈 내야 세금 내야 갚는 거잖아. 국공채는. 당장 갚는다는 거 아니야. 빚을 내야 돼. 몇 년 고치 갚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천 KTX 나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이용할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들이 이용할까? 공평하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봅시다. 거기 읽어봅시다. 그런 생각하면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서 민간 아니 어디야?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서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이해됐어? 세대 간 공평성. 제가 쓴 만큼 지금 돈 내게 돼 있는 거잖아. 내가 쓸 것 같지가 않아. 올해는 이런 말하고 사실이면 안 되는데 올해 내가 죽어. 그럼 국공채는 나는 올해는 돈 안 내는 거잖아. 나 KTX 이용 못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한 20년 살아. 그럼 어때?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돌아가실 85세 된 할아버지 계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이용도 못 하니까 당연히 국채는 지금 부담 안 하는 거잖아. 내가 돈도 안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 세대하고 공평성 차원에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거하고 비교해봐. 지금 내가 낸 작년 세금으로 만약 KTX를 건설했다 그래. 그냥 국채 안 발행하고. 그럼 내가 냈는데 이용은 누가 해? 미래 세대가 하나? 그럼 일방적으로 무해진 거야. 그래서 한 세대가 책임지게 된 건데 그걸 니네 세대들이 이용 더 많이 할 거니까 공평하게 나눠가자 이런 느낌. 그렇죠? 위에 수익자 부담하고 자 거기 있는 국공채하고 의미 좀 알겠죠?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한 재원에서 민간 자본은 주로 산업 기반 건설에 유지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지될 수 없다. 여러분 다양하게 합니다. 산업 기반 시설 건설에도 유지되고 보통 무슨 방법으로 해? 보통 무슨 방법으로? 이 BTO는 뭘 말해? BTO는 이건 아주 쉬워. BTO 방식은 다 약자예요, 약자. 빌트 먼저 지어라. 누가? 민간이 돈 없으니까 민간에게 네가 지어라. 그리고 소유권은 바로 누구에게 주라? 국가에 주라. 그리고 누가 운영하라. 네가 그냥 운영해. 그러니까 이거 주어는 다 민간이야. 그러면 민자사업도로 혹시 우리가 민자사업도로 뭔지 민자도로 알아 몰라? 민자사업으로 한 도로 있잖아요. 통행료 받는 거.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거. 이거 민자사업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부산은 이게 조금만 돌았다면 다 민자사업인가 통행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민간이 지었어요. 근데 그 소유권은 뭐야? 이 소유권. 여기 민자사업으로 인천에 한 곳이 어디가 있어? 민자사업도로. 몰라요? 그럽시다. 인천대교면 그 인천대교를 민간이 돈을 대서 했단 말이야, 사업을. 근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트랜스퍼 바로 보내. 국가가 소유해. 그렇지만 뭐 10년 동안 뭐 한다. 누가 운영한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돈 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이 있어야 BTO 방식 쓰겠죠. 그래서 이런 건 수익성이 넣는 SOC 사업 같은 거 이런 데는 BTO 방식 쓰고 BTL 방식 방탄소년단 아니야. 미안. BTL 방식은 뭐냐면 먼저 짓고 그 다음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에서 임대하는 거야. 임대해 주는 거야. 국가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소유권이지만 네가 졌으니까 내가 임대료 줄게 이 말이야. 이런 건 수익성이 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앞에는 주어는 민간인이고 민간인 주니까 앞에는 짓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 소유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어떻게 운영한다는 뜻이야. 이를테면 대신 뭐 지어주는 병을 뭐 요양병을 지어주라 무슨 병을 국립요양병 뭐 이런 것들을 지어주라 그래. 그리고 나서 국가 소유로 받되 몇 년 동안 내가 그래서 지어줬으니까 고마우니까 뭐 임대료를 계속해서 주겠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업은 수익성이 크게 없으면 위험하죠. 내가 왜 줘줘? 그렇죠? 아이 걱정 마. 네 차후 수익 보장해줄게. 그래서 매년 얼마 정도 임대료 형태로 네가 줬으니까 줄게. 다시 그 대신에 이게 뭐 어떤 사업이니까 공공성이 있으니까 소유권은 뭐라? 여기는 트랜스퍼야. 앞에는 소유권 이전 문제니까 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BO가 있다고 해봐.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사업 중에서. 이건 짓고 네가 소유하고 네가 뭐해? 운영해. 그 다음
소유권이 근데 한정돼 있고 12년 지나가나 그러면 내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렵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없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약자들이란 거. 아니 이건 봐봐. 그냥 빨리 줘서 줘. 구경이니까 구경 요양병원 같으면 어때? 내한테 빨리 줘야 돼. 그냥 짓자마자 내한테 줘. 근데 주는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임대하는 것처럼 계속 임대료는 주겠다는 게 특정 기간 동안. 그럼 이 사람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가 충분히 빠지고도 남을 정도면 뭐 하겠어? 지금 당장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지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짓고 내가 뭐 한다.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주겠다, 임대료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계산해보니까, 이리 좀 괜찮네?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그런 걸로,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 많이 하면, 이 병원이나 이 학교 시설, 또는 뭐 도서관 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 건물 괜찮아. 도서관 해오면 괜찮겠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저기다 치면 그럼 니네가 짓고 빌트하고 내한테 소유권 이전하되 니네는 뭘 가져가? 임대료를 가져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임대료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 있어야 임대료가 되는데 국가다 보니까 그냥 빨리 옮겨놓고 니네 소유권 가져가라 이거죠. 아니 임대료를 받아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산업기관 시설은 BTO 방식을 많이 쓰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BTL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뒤에 유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유치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서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 당연하죠. 공공재원할 때는 어때요? 당연히 더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돈 안 들어가면.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서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수익자 부담은 어땠다 그랬어? 이용한 사람이 돈 내니까 뭐라고 그러고 나 많이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자기가 돈 안 낸다는 생각,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 통이 있는데 그 통이 가로등을 세워준대. 가로등이 4개만 되면 돼.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자꾸 들어? 아닌 것 같은 거 우리 10개 필요한데?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니네가 많은 만큼 부담 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우리 한 4개만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최적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 그런 말이야.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되고. 자, 그래서 시장기구가 비싸다가 이야기한단 말이야.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서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서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에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아니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준다. 또는 세대 간 형평성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세대 간 형평성을 갖는다. 이 정도로 좋겠습니다.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납세자 소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 전국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여기서부터는 또 본회산 제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그러면 여기 문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조금 페이지를 통합재정 조금 넘겨서 여기부터 종류니까 그냥 통합재정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넘겨서
34페이지 또 먼저 보겠습니다. 통합재정하고 조금 뒤에 보고. 문제 순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문제가 거의 통합재정 뒤쪽에 나왔구나. 자, 예산 불성립 시 봅시다. 예산의 종류.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예산이 불성립할 때 예산의 종류. 거기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이 불성립할 때 예산의 종류는 자, 그렇죠.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뒤쪽이네. 이거 페이지가 우리 페이지는 좀 뒤쪽이네. 오늘 나눠드린 건 22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렇죠? 22페이지 좀 정리했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문제를 이 부분 좀 풀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것은 22페이지.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심합니다.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수결을 할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문제를 아침에 푸는 문제를 오후에 풀까요? 오후에 오늘 했던 걸 오후에 10문제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푸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아침에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오전 오후 다 푸는 게 좋은지. 자, 우리 선생님 생각은 아침에 딱 10시에 오면 이미 문제풀이에서 문제만 그냥 답만 적기 때문에 좀 그렇으니까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생각 어때? 오후 찬성, 오전 찬성.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공평하게 오전에 풀 사람 풀고 안 풀 사람 안 풀 거니까 오전에, 그다음 오늘 배울 거 오후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두 개. 오후요. 오후에 그냥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보니. 좋습니다. 회상하기 위해서. 우리 쌤은 상관없고. 그럼, 그렇죠. 상관없어. 우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끝나고 10시부터, 4시부터 4시10분까지. 아니면 3시 50분부터 4시까지 하면 되겠죠. 진짜 시간 빨리 가. 자, 그리고 부강이 다음 주에 좀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학원이 안 나와서 다른 선생님들도 좀 다 늦은 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저기로 했다, 프린트로 다 했다면서요. 진지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보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책은 제본에서 이달 말까지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참고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아. 그냥 아예 제본 정도 하나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계획 발표합니다. 책 나왔으니까 먼저 좀 많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풀어오셔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모르는 거 위주로 이제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위주로. 그렇죠? 대강 오늘 한 것들은 대강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BTO, BTL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영어니까, 영어 앞자니까 이 민간 유치를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만하고 보강 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